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누군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걸까요? 사랑은 왜 때때로 침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랑이 항상 눈에 보이고 크고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물러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내면에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가장 큰 균열이 생기는 지점은 겉모습과 현실이 만나는 미묘한 경계선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의미를 찾으려는 당신의 마음의 시도와 마음의 직감 사이의 조용한 갈등입니다. 메시지의 감소, 거리감의 증가, 익숙한 눈길의 부재, 마음은 이러한 모든 것을 무가치함, 버림받음,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으려 합니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오류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의식은 공허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 명확성, 통제를 요구합니다. 통제할 수 없을 때 의식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의 상당 부분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자아는 현재의 침묵을 현재의 현실이 아닌 과거의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겉모습과 현실 사이의 균열이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상대방이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융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직면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면으로 물러납니다. 사랑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자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거리를 두고 통제하려는 이미지는 정서적 친밀감 속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균열은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한쪽은 연결되기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물러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냉랭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렬한 내적 긴장이 존재합니다. 융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타인에게 건강한 친밀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회피는 사랑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은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오직 상대방의 행동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내면의 과정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 진실을 밝히려 하거나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워 완전히 물러나 관계를 끊어버리려 할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두 극단 모두 미지의 것에 대한 불관용이라는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균열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의 신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과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그림자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부족함에 대한 느낌, 혹은 과거의 상실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오로지 자신의 문제로만 해석한다면 진실의 큰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가르침이 중요해집니다. 이해 없이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과 실체를 구분하라. 모든 거리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리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내면의 멈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평화를 해칩니다. 이 단계에서 융이 특히 강조하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 속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불확실성이 마음의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명확성이 부족할 때 사람은 마음속으로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적 압박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정을 강제로 끝내려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은 설명되기 전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말이 되기 전에 감정으로 형체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항상 회피를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행동이 의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피는 방어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내적 조절을 위한 시도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때 친밀감을 조절하기 위해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깎아내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혼란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연쇄적으로 커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관계에서 첫 번째 반응은 멈춰서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대방의 과정과 자신의 내면의 균형을 모두 존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 숨겨진 내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침묵이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침묵은 깊은 내면의 공간에서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칼 융의 페르소나 개념은 개인이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사회에서 유용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개인을 사회적으로 용인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문제는 페르소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페르소나와의 동일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면을 진정한 자아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감정은 위협이 됩니다. 사랑은 이러한 위협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요소인데 사랑은 사람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은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가까워지기는커녕 페르소나를 더욱 강화합니다. 더 멀어지고 더 차갑게 보이며 감정을 덜 공유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행동이 위축으로 인식되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사랑이 부재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너무 강하게 느낄 때 발생합니다. 페르소나는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패가 됩니다.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면 뒤에 숨습니다. 이러한 은두는 의식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종종 당사자 자신조차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더 가까워지면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쓰는 이러한 가면들은 종종 권력, 독립성, 무관심과 같은 주제와 얽혀 있습니다. 융은 가장 단단한 가면이 가장 연약한 자아를 감춘다고 강조합니다. 누군가가 차갑고 무관심해 보이거나 다가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면의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페르소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겉모습을 보호하며 내면의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무의식 속으로 물러날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으로 밀려난 감정은 행동의 어조를 바꿉니다. 메시지는 짧아지고 연락은 줄어들지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존재하면서도 부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까이 있는 듯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관심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겉모습과 실제가 다시 갈라집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고 가면을 읽습니다. 하지만 가면 아래 숨겨진 내면의 긴장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융은 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페르소나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페르소나는 방어기제일 뿐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면이 아니라 본질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그것과 싸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억지로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페르소나를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가면을 압박할수록 상대방은 더욱 위축됩니다. 융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가면을 벗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가면이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쓰는 모든 가면에는 과거의 상처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보지 못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융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드러납니다.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얼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것이 바로 나야 라고 부르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이러한 이야기를 뒤흔들 때 사람은 내면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익숙한 역할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냉담해지고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수록 멀어지기도 합니다. 페르소나가 강해질수록 감정은 더욱 통제되고 절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통제는 진정한 균형이 아니라
억압된 긴장입니다. 내면에는 강렬한 끌림이 있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관계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친밀함과 거리감이 번갈아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내면의 분열에 있습니다. 가면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과거의 생존 경험에서 학습된 기술 때문입니다. 과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상처받았던 자아는 같은 위험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움츠러듭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과거의 트라우마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쓰고 있는 가면은 현재의 관계보다는 과거의 상처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관점이 바뀝니다. 상대방을 차갑거나 무관심하다고 단정짓는 대신 그들이 내면의 방어기제에 갇혀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융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연민을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가면 뒤에는 대개 자신을 보호하려는 예민한 자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민함을 보지 못하면 거리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개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억압하고 무의식 속에 억누르는 모든 감정의 총합입니다. 두려움, 약점, 수치심, 취약성, 충족되지 않은 욕구 등이 이 영역에 축적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역동성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냉담하고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적인 행동이 항상 당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상대방이 도망치고 싶어 하는 감정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림자를 자극하는데 사랑할 때 사람은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취약함은 억눌렸던 두려움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부적절함에 대한 느낌, 상실에 대한 공포,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러한 감정들은 의식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스며듭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투사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내면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마치 표적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마치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처럼, 모든 잘못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관계에서 명확한 모습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친밀함을 원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거리를 두려하고 어떤 순간에는 연결되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기복은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융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와 씨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이 아닌 자신의 짐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짐을 인식하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 적절함, 사랑받고 있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따져봅니다. 이러한 의문은 관계의 진정한 역동성을 더욱 흐리게 만듭니다. 융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고 한 발짝 물러나 관찰하라고 조언합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함으로써 그림자의 흔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수반되는 감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함 후의 냉담함, 칭찬 후의 침묵, 애착 후의 회피, 이러한 순간들은 내면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드러나고 싶어 하지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오해하면 관계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됩니다.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의 중심에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행해지는 것과 내 안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내면의 자유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더 이상 모든 거리를 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리감은 내면의 혼란이 외적으로 표출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은 관계에서 덜 흔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무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러한 무의식의 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일으키는 혼란이 그 사람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조용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융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그림자는 부정적인 특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억압된 사랑의 욕구 또한 그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약점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결과 사랑이 솟아오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일관성 없는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순간에는 연결되기를 원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물러섭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불일치는 성격의 결여가 아니라 내면의 갈등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상대방은 끊임없이 내가 뭔가 오해한 건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림자의 투영이 상대방을 자신의 내면 현실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짊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중심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접근법에서 경계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짐을 떠맡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적 갈등을 볼 수는 있지만 자신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랑과 뒤섞인 혼란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류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특히 연인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면 마음은 명확성, 안정감, 그리고 확실성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변하거나 거리가 멀어지거나 연락이 줄어들면 마음속에 강한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사랑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은 이를 통제에 대한 환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마음속에 두 가지 강력한 충동이 나타납니다.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완전히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갑작스러운 이별, 극적인 결정, 그리고 급격한 변화는 사랑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융에 따르면 포기하고 싶은 충동은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력감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무력감을 느끼고 이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속으로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호한 결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방어 기제입니다.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상태를 통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또는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융이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그것을 무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동은 관계의 진정한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물러남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해석하려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해석이 명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명확성은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불확실함보다 견딜만하게 느껴집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불확실함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압박하여 명확성을 요구하거나 스스로를 폐쇄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통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는 진정한 안도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룰 뿐입니다. 융의 접근 방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통제하려 들지 말고 과정을 관찰하세요. 반응하지 말고 알아차리세요. 포기하지 말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쉬운 태도는 아닙니다. 내면이 흔들릴 때 사람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나약함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인지하지만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결정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통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면 관계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모든 거리를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내면 과정과 자신의 자존감을 혼동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덜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관계와의 유대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융이 이 지점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은 통제 욕구가 종종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관계, 갑작스러운 상실,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경계태세를 취합니다. 마음은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재빨리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기 보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현재가 아닌 과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려는 충동은 이러한 경계태세의 행동적 표현입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개인은 내적 긴장을 경험하고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관계를 단절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진정한 종결이 아니라 억압된 도피입니다. 겉으로는 결정이 명확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악순환이 다른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성급한 결정을 내면의 자각으로 대체하는 이유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의식적인 자세입니다. 통제 욕구를 인식하게 되면 그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개인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관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다림을 수동적인 태도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급하게 먼저 행동하려 들거나 완전히 물러나 감정적으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융은 이러한 두 가지 태도 모두 내면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나약함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융이 지적하는 올바른 태도는 기다림이 아니라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직면해서도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명확함이 찾아오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의 과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내면적 일관성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성화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개성화란 외부 환경에 따라 자신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물러나거나 연락이 줄어들거나 거리가 생길 때 온전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즉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융은 이러한 태도를 영적 성숙의 근본적인 지표로 정의합니다. 온전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사랑을 필요가 아닌 나눔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에서 비롯된 사랑은 의존을 낳지만 온전함에서 비롯된 사랑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융에 따르면 올바른 태도는 상대방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라는 방패로 완전히 자신을 닫아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뚜렷한 영향을 미칩니다. 압박도, 요구도, 조종도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고요한 명료함 앞에서 사람은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자신의 내면적 혼란을 더욱 자각하게 됩니다. 온전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은 관계에 새로운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 공간은 기다림도 포기도 아닙니다. 의식적인 태도를 취하는 공간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에서 인간은 나는 당신의 행동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존재합니다. 사랑이 오든 불확실함이 지속되든
나는 이 존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는 더 이상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누가 덜 연락하는가? 누가 더 멀어지는가? 와 같은 질문은 의미를 잃습니다. 대신 질문은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내면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관계가 끝나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관계가 지속되더라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융이 인간 정신을 위해 제시한 가장 건강한 관계의 형태입니다. 융은 특히 이러한 온전함의 상태를 겉으로 강해 보이려는 노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온전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슬픔, 호기심, 그리움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정신적 회복력의 토대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이 줄어든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고 관심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치가 높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관계에 더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안정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자기 존중의 반영입니다. 자신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원하지도 않고 떠나기 위해 극적인 이별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융은 이러한 태도를 자신의 그림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그 공허함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는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압박감이 사라지고 역할이 느슨해지며 기대치가 낮아지면 두 사람의 본질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개방성 속에서 어떤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어느 쪽이든 손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 전체에게 진정한 이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은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간입니다. 완전히 포기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태도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은 같습니다. 둘 다 내면의 가치를 외적인 결과에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은 경고합니다. 포기는 종종 강함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더 이상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관계를 끝내는 것. 이 모든 것은 언뜻 보기에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진정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결정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상처받은 자아의 방어기제인가? 마찬가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상하려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융은 이 중요한 순간에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내면의 중심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혼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행동이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내면의 진실성을 잃지 않는다면 포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균형은 영적 성숙에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사람은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지만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자기 지배라고 설명합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로움에 대한 위협도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짊어지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점에 도달하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 가치는 누군가가 곁에 있느냐 떠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이러한 깨달음은 관계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이제 중심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이를 느낍니다. 압박도, 요구도, 조종도 없습니다. 오직 맑은 존재 상태만이 남습니다. 융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돌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당신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융의 핵심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종종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의 본질을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 자체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정에 이르면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남으면 온전한 나로 남고 내가 떠나도 여전히 온전한 나로 떠난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의 상태는 관계와 삶 모두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융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솔직한 질문에 주목합니다. 이 관계에 머무른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떠난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두 대답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면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사람을 두 개의 분리된 인격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또한 사람을 극적인 상황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그들은 구원자의 역할을 자처하지도 않고 희생자라는 정체성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역할은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정점에 선 사람은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이러한 주도권은 조용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내면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조급함도 공황도 없습니다. 결과가 즉시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연결은 사람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그렇기에 이 정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법을 배웁니다. 이 중심에서 사랑이 꽃피면 오래 지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회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